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이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주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주제와 조금 이어집니다. 귀국 닷새 만에 뒷북 압수수색을 해야 했던 검찰의 속사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제가 검찰이 귀국 닷새 만에 그리고 이정근 녹취록이라는 것이 공개된 지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이미 한 달 전에 이정근 녹취 파일에서 송영길이 등장한다면서 송영길 떠들지 않았나요? 그죠? 그런데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럼 그때 하지. 그때부터 사실 압수수색 들어왔어야 정상 아닌가? 근데 왜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하죠? 이정근 녹음 파일이 등장한 것만 해도 벌써 한 달 전. 아니 사실 그게 공개된 게 한 달 전이지. 그게 검찰 손에 들어간 건 이미 몇 달 전이잖아요. 근데 왜 압수수색을 이제서야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은요, 직접 관련이 없는 곳까지 사돈의 팔촌까지 뒤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압수수색인지 먼지털이인지 이런 식의 먼지털이식 수사하지 마라, 별건 수사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벌써 20년 전부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려는 그 무렵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검찰은 안 변했습니다. 검찰은 별건 수사를 놓을 수가 없어요. 마치 개가 똥을 끊지. 검찰이 별건 수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검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검찰에서 별건 수사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압수수색을 한 장소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장소이고 전격 압수수색이라는데 어떻게 귀국 닷새 만에 하는 게 전격 압수수색이죠? 사실은 뒷북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사 전격 압수수색이라는 거 보고 내가 한참 웃었어. 전격 압수수색이면은 안 할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했다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갑자기 탁 들어가야지 전격이지. 닷새 동안 한다 하면서 못하고 있다가 계속 했는데 이게 왜 전격이야? 뒷북이지. 일단 이 임택 기자가라는 애가 제가 볼 때는 국어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튼 다시 한번 이정근 녹음 파일 공개된 게 한 달, 송영길이 귀국한 게 닷새. 그동안 도대체 검찰은 뭐 했을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안 했을까? 자,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게 한 달이죠. 근데 검찰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건 언제다? 이미 몇 달 전. 그러면 그동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안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이 안 했을까요? 자, 저는 확신합니다. 검찰은 분명히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다. 처음에 이 녹음 파일이 등장했을 때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개되고 난 다음에 또 청구를 했고요. 송영길 대표가 귀국하고 난 다음에 또 청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번번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거죠. 검찰이 그런 것들을 들고 영장을 청구를 안 했겠어요?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영장 청구를 안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지 않죠. 영장 청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영장 청구한 게 맞아요. 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청구했지만 검찰의 청구는 번번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기각됩니다. 자꾸 기각되니까 검찰이 안 되겠다. 언론 플레이부터 먼저 하자. 라고 해서 이정근 파일이 지난달 4월 초에 공개가 된 거였어요. 자, 이제 여러분 조금 뭔가 잡히십니까? 다시 한번. 검찰은요, 몇 달 전에 이미 이정근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어요. 자, 근데 내용이 보니까 애매한 거지. 뭔가 이 녹음 파일의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녹음 파일의 내용을 명백하게 해줄 자료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발부를 안 해준 거죠. 검찰로서는 속이 탔을 겁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안 되니까 야, 안 되겠다. 언론 플레이부터 하자. 라고 해서 이정근 파일을 공개를 한 거예요. 자, 이정근 파일을 공개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난리가 났지.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도 야, 송영길 귀국해! 라고 생쇼를 했죠. 근데 문제는 뭐? 사실은 그 파일을 그때서야 공개한 이유가 뭐다? 검찰은 그거 가지고 몇 번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안 내준 거야. 왜? 법원은 왜 안 내줬지? 왜 안 내줬을까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안 내준 이유가 뭐다? 파일을 다 들어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돈 봉투를 굳이 뿌렸다라고 얘기가 어려운 거야. 연길이 형이 5명은 알아서 했대. 연길이 형이 그쪽은 뭐 알아서 한대. 5명이 안 왔는데 마저 좀 하지. 5명은 마저 해결하지. 왜 그랬어? 이 말이 굳이 돈 봉투를 뿌렸다는 말로만 해석이 됩니까? 다른 말로 얼마든지 해석이 들어요. 직접 가서 설득을 했다는 말, 설득을 했다. 연길이 형이 5명을 해결했대. 5명을 설득했대. 라는 말로도 되죠. 그걸 굳이 돈 봉투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약간 그게 더 이상하거든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검사 지들이 맨날 그 돈 봉투 받으니까 야, 5명이 안 하는데 그 5명 마저 네가 책임져야지 라고 말하는 게 돈 봉투를 꼭 갖다 안겨줘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는 그거는 맨날 지들끼리 돈 봉투 주고 받는 새끼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걸 돈 봉투라고 목적어가 돈 봉투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요새 주어가 없다 그러던데 여기서 목적어죠. 목적어가 돈 봉투를이죠. 목적어가 돈 봉투라고 단정 짓지 못하겠어 나는. 검사도 마찬가지였던 거지. 이 정도 가지고 돈 봉투 뿌렸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증거들 좀 가져오세요. 라고 해서 기각이 된 거야. 판사들 중에도 이제 좀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얘기 나오느냐 하면요. 지난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압수수색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대장동 사건 때문에 압수수색을 몇 번 받았다고요? 300번 넘게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법원에서 마구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그렇게 마구 찍어내듯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수 있느냐? 비판이 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300 몇 번을 그럼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거고 그것이 1년 반이 계속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니 같으면 견디겠냐? 판사 니 같으면 견디겠냐? 라는 얘기 안 듣겠습니까? 예. 아무리 공정하다고 생각해도 결과를 놓고 봤을 때 1년 반 동안 300번 넘게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 아이고 이거 너무 과하네. 누가 봐도 과한 거예요 이거는. 검찰이 청구를 해서 뭐 법원에서 내줬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건 너무 과한 거야 이거는. 그죠? 자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배임이잖아. 있다고야 이게 어딨어 이게. 이게 무슨 법원이야. 법원이 무슨 이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서 그냥 뭐야 이거 영장 대행소야? 그러니까 비판을 받은 거예요. 법원도.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는 조심을 한 겁니다.
아, 그래도 전직 당대표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영장을 내주냐? 좀 더 갖고 와봐. 라고 하는 그나마 좀 균형 감각이 있는 판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영장이 안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영장이 안 나가니까 그거 가지고 영장 내달라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들어왔잖아. 송영길 대표를 굳이 끌고 들어온 이유는 뭐냐? 검찰은 왜 이 송영길 대표를 자꾸 국내로 끌고 오려고 그랬느냐? 영장이 안 나오죠. 영장이 안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해서 영장이 나올 가망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송영길을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든. 그래서 봐라, 송영길도 자기 스스로 수사를 원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도 수사를 원하니, 서로가 원하니,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도 결백을 밝히기를 원하니 영장을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검사들의 수법이 그거야.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 보고 자꾸 귀국하라고 이렇게 쪼은 사람들을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한다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검찰의 이 수법에 놀아난 겁니다. 예? 검찰 지들이 수사를 할 수 있으면, 수사할 수 있는 근거나 단서가 있으면 벌써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벌써 다 뒤졌지. 송영길이 오나 안 오나 상관없이 다 했지.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못 받아낸 거야.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려다 보니까 유일하게 방법은 당사자인 송영길도 수사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가 결백하다는 걸 밝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증거가 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데 영장 내주셔야죠. 예? 영장 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검사들이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말려든 거지. 예? 그래서 자꾸 송영길 보고 귀국하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단세포 생물이라고 그래. 검찰한테 그대로 말려든 거야, 그거. 제가 그때도 많은 분들한테 진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검찰한테 말려드는 거다. 송영길 대표 들어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좀 기다려봐라. 좀 더 기다린 다음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 여기 있어요. 여튼. 자, 그래서 닷새 전에 송영길 대표가 들어왔어. 검찰로서는 아싸, 이제는 영장 나오겠다. 갔지 또 법원에 가가지고 본인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수사를 해달라면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출석까지 한답니다. 영장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안 나와. 왜 안 나와? 강래구 씨 영장이 기각돼 버렸거든. 강래구 씨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뭐야? 이때 뭐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지. 예? 다툼의 소지는 있는데 중요한 증거는 이미 다 나왔으니, 자, 이 상황에서 굳이 송영길에 대한 압수수색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된 거예요. 강래구의 혐의도 명확치 않은데 이거 왜 갑자기 송영길까지 넘어가냐? 강래구가 이정건한테 돈을 줬다. 그래서 이정건이 돈을 뿌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송영길을 위해서 뿌렸다라는 증거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강래구가 이정건한테 돈을 준 것이 이게 정치 자금인지 아니면 다른 개인 간 돈 거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둘 다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서로 필요할 때 돈을 주고받고 도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일단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사업가 박모 씨한테서 들은 얘기가 전부 다인데, 사업가 박모 씨는 그러면은 지가 송영길을 알아? 그리고 사업가 박모 씨가 이정근한테 들었던 얘기, 그게 다 진실이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법원에서 아니 지금 상태에서는 영장 내주기 어려운데요. 강래구 영장 기각됐잖아요. 뭐 도대체 뭔 연결고리가 있어서 송영길 영장을 내달라는 거예요? 기각된 거야. 또 기각된 거야. 자,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까지 미뤄진 겁니다. 사실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검찰 주변에 많은 얘기가 돌았어요. 법원 주변에 진짜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얘기가 이거예요. 제가 한 이달 초쯤에 들은 얘기인데, 검찰이 지금 법원에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상당수가 기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반도 안 준다면서 이렇게 땡깡을 지금 부리고 있는 모양인데, 반도 안 될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꽤 많이 기각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도 꽤 여러 차례 청구가 됐던 모양입니다. 이미 20일 전부터. 그런데 계속 기각이 됐대요.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기보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게 범죄가 연루가 돼 있다. 이게 증거 부족이 아니라 범죄와 연루가 돼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했느냐? 그랬대요, 판사들이. 녹음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범죄가 있었다라고 의심하기가 좀 그렇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녹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설득을 했다라는 건지, 설득하는 장소를 위해 설득을 해야 되는데 5명이 이 회의에 안 나왔으면 어떡하냐, 어떻게든 찾아가가지고 네가 좀 해결해봐, 설득해봐, 이 말로도 충분히 해석이 되고 그렇게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굳이 그걸 어떻게 돈봉투라고 이해를 하시죠? 돈봉투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번번이 기각된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당사자도 수사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다시 청구를 했는데 그마저도 며칠 동안 발부가 안 되다가 겨우 엊그저께 발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달리 말하면 뭘 말한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정근 돈봉투 사건이 사실은 그다지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죠. 검찰과 언론은 계속해서 돈봉투에서 띄우고 있는데 당장 법원에서 보기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기도 너무 부족한 거야. 검찰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주변 부분까지 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당사자가 이 소명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영장을 좀 광범위하게 내주세요라고 해서 받아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에? 자, 결국엔 뭘 말한다? 예. 사실 송영길 대표는 국내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야 될 단계도 아니었던 거예요. 검찰은 송영길 대표를 국내에 데리고 와야 될 정도로 충분하게 증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끌고 와야 할 정치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을 한 거고, 근데 이 정치적 이유에 비해서 수사의 진전이 더뎠던 거고, 그 이유는 법원에서 영장을 잘 내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한 거다?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한 겁니다. 자신들의 수사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작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언론 플레이부터 먼저 터뜨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송영길 들어와야 된다라고 큰 소리 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당한 거예요. 검찰한테 당한 거예요. 그때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검찰한테 당하는 거다.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들으시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당하신 거예요. 자, 제 채팅창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송영길 대표 들어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제가 진정을 시켰던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겁니다.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 어디 보자면 증거가 없는데 수사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송영길의 귀국을 종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종용을 하기 위해서 녹음 파일을 짜집기해서 언론에 뿌렸다. 근데 거기에 부하 내동에서 설쳤다. 그래서 오늘 욕가라지가 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신풍님, 민주당에서 검찰의 패를 모르니 귀국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좀 기다려 봐라.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뭔 패를 갖고 있는지 모르면은 기다려야죠. 적들이 뭔 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기다려야지. 그거 왜 같이 부안해동하냐. 참, 그 점에 정말 아쉽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법원은 뭔 배짱으로 영장을 안 내주지? 그 전까지 그렇게 완전히 영장 자판기처럼 영장을 내주지 않았나요? 근데 왜 해필은 송영길에 이르러 갑자기 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깐깐해졌을까? 이유가 뭘까? 자, 이와 관련해 최근에 시사저널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 장면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이정근 노트 판도라 상자 열렸다 이러면서 뭐 재수회 어쩌고 저쩌고 노무현 어쩌고 저쩌고 7인회 이러면서 각 계파들의 돈줄을 막 써놨었대. 근데 문제는 돈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돈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나 보면서 내가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이 사람 돈 별로 없는데 아니 돈줄이 되려면 적어도 박연차쯤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 하나 큰 거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유동 자산이 자기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백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래야지 돈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정근이 돈줄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은 사실 몇 천만 원 당장 부여하기도 사실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는데 그 지장이 없고 또 나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분들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앉은 자리에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이렇게 확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여튼 뭐 그래 내용이 되게 웃겨. 기가차 그리고 재수회? 재수회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 찌라시 돌던 얘기거든요. 7인회 역시 찌라시 돌던 얘기예요. 노무현의 뭐 비자금? 그 비자금 노무현 비자금 얘기는 아주 오래된 그 찌라시 그 레파토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한마디로 찌라시밖에 안 되는 이상한 얘기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게 이정근 노트라는 거야. 유치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판사 같으면 영장 내주겠나? 안 내주죠. 자, 또 있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노트가 엄청나게 신빙성이 높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구속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정근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털어놨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이게 시사저널에서는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라고 했는데 이 문건 작성 과정을 누가 알 것 같아요? 이정근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검찰이지. 근데 변호사가 이거 얘기를 했겠어? 아니죠. 이 얘기를 한 건 누구? 검사지. 시사저널에서 이게 검찰은 우는 이렇게 쓰면은 이게 또 고소당할 것 같으니까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라고 해서 말을 돌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봅시다.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전 사무부청장이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털어놨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도와주지 않아서 털어놓았다. 근데 여러분 도와주지 않아서 털어놓았다?
이거를 이게 가능한 얘기 같아요. 만약에 도와주지 않았는데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나 같으면 먼저 메시지부터 보내겠다. 야, 얘기 안 하면 나 터트려 버린다. 근데 그걸 전부 털어놓았다라고 써? 예.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신빙성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장면에서 이미 법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명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범죄의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범죄의 증거는 없이 아주 허황된 얘기만 잔뜩 적어놓고, 자, 이 허황된 얘기를 입증해야 되겠으니 영장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영장 주겠어요? 못 주는 거죠. 아니,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지. 어디서 찌라시 들고 와가지고, 어디서 소설 들고 와가지고 이 소설이 소설인지 사실인지 확인해야 되겠으니 압수수색 영장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걸 내줄 판사가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장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핑계를 대서 아유, 본인도 수사하길 원하지 않냐, 그러니까 영장 내주세요 라고 된 거예요. 본인이 원한다? 국내 들어왔잖아. 그리고 지가 오겠다, 검찰청 오겠다라고 큰 소리 떵떵 치지 않았냐. 그러면서 본인도 수사를 원하니 라는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 스스로 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마다 대단히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표적이 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이 표적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빨리 그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 해요.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야, 저 사람하고 우리가 손절을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상대방의 패를 잘 알아봐야 된단 말이야. 예, 우리가 저 사람하고 손절하자 이렇게 되면은, 손절당한 저 사람은 나는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위기에 처하니까 도와주지 않고 손절을 해? 그럼 이 사람들이 억하심정에 해코지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유동규처럼 거짓말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막아야 된단 말이야. 왜? 잘못을 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잘못한 게 없는데, 예? 내 동지들을, 위기에 처한 동지들을 내팽개침으로써 나까지 스스로 위기에 빠져드는 그런 운운은 범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왜 계속 반복하냐고. 여하튼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오늘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경숙 돈봉투 양병숙 공천 비리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201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검찰에는요, 대검 중수부가 있었어요. 대검 중수부장은 최재경이었습니다. 최재경 밑에 대검 중수부의 그 수사 기획관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병우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밑에 과장으로 있던 사람 중에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자, 2012년. 자,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 양경숙 공천 비리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 양경숙은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양경숙은요, 현재 양경숙 의원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때 뭐였느냐면, 양경숙이라는 당시 그 라디오 21, 그러니까 친노 진영의 무슨 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라디오 21에서 무슨 국장인가 하는 양반이었어. 그 사람이 공천 비리를 저질렀다. 박지원을 통해서 공천 비리를 저질렀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건설업자 같은 사람한테서 돈을 몇억 원을 받아놓고 그래서 공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몇억 원을 받아놓고 공천을 안 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한 거야.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다? 처음에 검찰은 최재경은요, 박지원이 분명히 공천 장사를 했대. 그러니까 박지원을 소환을 하고 쌩 난리를 쳤어. 근데 결과가 뭐였다? 양경숙이 장난질을 친 거였던 거예요. 박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양경숙이 지가 문자 메시지 보내고 막 그랬던 거지. 그래서 양경숙의 개인 비리, 개인 그 사기로 결국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자, 저는 당시 그 사건이 자꾸 생각나요. 이 사건도 당시 몇 달에 걸쳐 가지고 검찰이 민주당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 당시에 검찰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도 보면, 아니, 처음 보도 내용을 보면은, 아유, 박지원이 정말 나쁜 사람이네. 박지원이 분명히 비리를 저질렀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당시 언론 보도 내용부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습니다. 예? 양경숙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엄청 보도를 세게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지원에 수억 원 썼다. 박지원 지지 호소 문자도 11만 건. 박지원과 검찰 숙명의 대결. 예, 박지원, 양경숙 공천 희망자 3명과 총선 전 호텔에서 만났다. 그런데 박지원하고 양경숙이 공천 지원자를 호텔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어요. 박지원 대표 그 근처를 안 갔더라고. 자, 그러면서 검찰이 헛다리를 짚었구나 라는 게 확인됩니다. 제대로 수사도 안 해보고 박지원이 마치 공천 장사를 벌인 것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부터 했구나 라고 하면서 비난을 받습니다. 이게 검찰이 대검 중수부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끝으로 대검 중수부가 해체됩니다. 그때 기자들이 썼던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당 죽이기, 여당 감싸기. 야당과 관련된 사건은 당시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은 지방검찰청에 배당된 사건도 서울로 갖고 올라오고,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얘들과 관련된 사건은 서울에 있는 사건인데도 대검 사건인데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마치 LCT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LCT 사건 지들이 연루가 돼 있으니까 지방으로 내려보낸 거 아니야. 여하튼 그래서 당시에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 정치사건 편파 배당 논란이 국감에서 거론이 될 정도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양경숙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이번에 갑자기 떠오릅니다. 왜 갑자기 떠오르냐? 송영길을 물고 늘어져. 당시 박지원도 당시 원내대표니 뭐 공천 담당이나 했던 대표급의 사람이요. 당대표급의 인물이었거든요. 이 박지원을 잡기 위해서 검찰이 총동원됐던 겁니다. 검찰 수사력이 거의 총동원됐다라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이때가 2012년이니까 대선을 얼마 앞둔 바로 그때였던 거죠. 에? 자, 대선 직전이었던 게 2012년 대선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선 직후까지 이어졌던. 자,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이 후폭풍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때도 이런 정치 사건을 벌이다가 검찰이 아작이 났었어요. 근데 그때도 대표, 그 다음에 정치권 주변에 떠들고 있던 브로커 같은 사람, 그리고 돈을 받는 사업자,
지금 이정근 그 녹취록을 보세요.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사업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 인맥, 저기 인맥, 여기도 인맥이 있고 저기도 인맥이 있고 누구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이재명 알고 노무현도 알고 문재인도 알고 다 알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네 청탁 정도는 내가 들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내용들이 잔뜩 들려 있어요. 이정근 개인의 비리 파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 비리 파일을 이제 송영길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노영민 이런 분들한테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마치 양경숙을 박지원과 연결시키려 했던 당시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죠.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속지 말자고요. 검찰한테 속으면요. 예, 우리는 속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동지들끼리 억하심정이 쌓입니다. 서운함이 쌓여요. 그러면요. 진짜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살아갈 동지들끼리 서운함 감정이 쌓이면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힘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단결된 그런 대화 아닌가요? 그런데 위기에 처한 동지를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면 검찰의 패를 모른다고 함부로 행동을 하면은 그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동지를 버리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한테 미래는 없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가치는 언제 평가가 되느냐? 위기에 처했을 때예요.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하고 흔들릴 때, 그 흔들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본질이라든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왕좌왕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동지를 쳐버리고 가장 만만한 방법을 취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 내 살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동지를 버리는 거다. 그러면 우리한테 미래 없어요. 맨날 우리는 검사들한테 먹힐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생기는 게 수박들이에요. 여러분, 그 와중에서 누구만 살아남을 것 같아? 수박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수박들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이 수박이지? 그럴 수밖에. 정말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은요. 툭하면 검찰들한테 불려갈 것이고 훅하면은 꼬투리가 붙잡힐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적폐 언론으로부터 공격당하고 검찰로부터 공격당하고 수사받고 그럴 거예요. 그때마다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상황 파악 잘 안 돼서 그랬어. 미안하지만 너 손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 다시는 그들하고 일 안 합니다. 나는 정말 억울해 죽겠는데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나랑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손절했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그 사람들하고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남는 거는 수박들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들한테 속지 말자고요. 벌써 검사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여러 차례 괴롭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양경숙 이 공천 비리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10년 만에 다시 꺼내놓는 이유는 너무나도 구조가 비슷해요. 양경숙은요, 비례대표 공천을 너한테 줄게. 나한테 10억만 줘. 라고 해서 받아 지가 쓱싹 해먹은 거야. 물론 그 사람은 그 10억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비례대표 공천권을 지가 따보려고 막 쑤시고 다녔어. 그렇지만
한 건도 성공 못했고요. 한 건도 자기가 그 어디가 직접 비례대표를 뭐 하겠다 이렇게 추천도 제대로 못했던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 자기는 다니면서 자기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떠버리고 다녔지. 근데 그게 나중에 결국엔 들킨 거고요. 여튼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똑같이 이정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다. 우리 여기에 10년 전에 당했으면 이제는 우리 좀 당하지 말자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 놓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두 번째 순서는 여기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